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한의 급제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놈이 돌아오면 위험하다. 이한은 은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진사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한은 머리끈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한은 복주머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도 반드시 풀겠습니다. 이한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두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낡은 광목 머리끈이었습니다. 7년 전 연못에서 깨어났을 때 이한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과거 전날 대문 앞에 놓여 있던 복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물건을 나란히 놓고 이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이것들을 보거라. 이한은 두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느질 결이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손으로 꿰맨 듯 했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연못에서 살아난 것도 과거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누군가의 은혜였구나. 이한은 머리끈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 얼음 밑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어 올렸던 느낌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자신을 놓지 않았던 그 손길.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었던 그 순간.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한은 복주머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도 반드시 풀겠습니다. 이한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석으로 급제한 것보다 더 무거운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는 누구의 손으로 살아남았는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인가? 이한은 밤마다 머리끈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김진사의 죄는 언제 밝혀질 것인가? 이한은 결심했습니다. 벼슬을 출세의 길이 아니라 억울함을 바로잡는 칼로 삼겠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이한은 상부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향 고을의 토지 문서 조작과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청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진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상부는 이한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 조사하라. 그리고 철저히 밝혀내라. 이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한은 조사관 자격으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바보 선비가 사또를 등에 업고 왔다더라. 김진사 댁이 큰일 났다더라. 김진사는 웃으며 이한을 맞이했습니다. 허허, 한 도령이 출세했다니 기쁜 일이로구나. 하지만 김진사의 손은 떨렸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식었지요. 이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사 어른,
이제부터 고을의 모든 문서를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진사 어른께서 관리하시는 토지 문서를 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하는 관아의 자리를 잡고 하나하나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대장, 세금 장부, 매매 문서를 샅샅이 살폈지요. 그러면서 이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기는 주막에서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셨구나. 드디어 삼촌의 죄가 밝혀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산신당 노파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장 위험해질 것이니라. 조사망이 조여오자 김진사는 다급해졌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조작된 문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할까? 입을 열면 너희 가족이 어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한의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오기. 그 계집이 살아있으면 위험하다. 김진사는 오기가 자신의 조카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기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도 알았지요. 김진사는 오기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오기가 밤마다 산신당에 올라가는 것을 핑계 삼아 헛소문을 퍼뜨렸지요. 흉터 달린 계집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 사수를 부린다더라. 그래서 고을에 흉년이 든 거래. 전연을 잡아야 한다. 전연이 사실은 김진사님의 조카딸이라던데 부모를 죽인 역적의 딸이래. 김진사는 더 악랄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전연의 부모가 돌림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모를 꾀하다 독을 마시고 죽었대.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 산에 살게 해준 건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소문에 속아 오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오기의 오두막으로 몰려왔습니다. 나와라, 요물. 역적에 따라 관가로 끌고 가야 한다. 오기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오기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삼촌 김진사의 짓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드디어 삼촌이 움직였구나. 이하는 오기가 끌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계집이 사수를 부려 고을을 어지럽혔습니다. 역적의 딸입니다. 흉터 달린 요물입니다. 이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무슨 말이냐? 김진사님의 조카딸입니다. 그 부모가 영모를 꾀하다 죽었다 합니다. 이하는 오기를 보았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맑았지요. 이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바보는 죄가 아니며 흉터는 요물의 증거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가 아니다. 죄는 문서를 속인 자에게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왜 저 계집을 감싸십니까? 저 계집이 역적의 딸인데 말입니다. 이하는 김진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사 어른,
혹시 이 여인을 없애려 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여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기는 이한을 보며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면 그분이 더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한은 오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눈빛, 저 맑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관아에서 문서 대질이 열렸습니다. 김진사는 원로들과 아전들을 앞세워 증거를 흔들려 했습니다. 이 문서가 조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한의 아버지가 무능해서 땅을 잃은 것이지. 김진사는 이한의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능했다. 그래서 땅을 잃었고, 그래서 죽었다. 이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침착하게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한은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낸 조작 문서와 진본의 인장 흔적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이 문서는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낸 것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한은 조작에 가담한 아전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라. 누가 이 문서를 조작했느냐? 아전은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사님이 시켰습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모함이다. 그때 이한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14년 전의 토지 문서였습니다. 오기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토지 대장이었지요. 이 토지는 본래 진사 어른의 형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 진사 어른의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형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형이 병으로 죽기 전에 구두로 물려주었다. 이한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님의 딸인 오기를 산속에 버려두셨습니까? 조카 딸을 거두지 않고 말입니다. 김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한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정말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루 만에 부부가 동시에 죽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이한은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박서방 아내였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4년 전, 저는 김진사댁 몸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김진사님이 형님 댁에 약을 가져가시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형님 내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것은 모함이다. 모함.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김진사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형이 너무 어리석어서 못 봐주겠더라. 땅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돈이 있으면서도 빌려주고,
그래서 내가 바로잡은 것뿐이다. 김진사의 자백에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이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카 딸인 오기는 왜 죽이려 하셨습니까? 저 계집이 혹시라도 기억할까봐. 그날 밤 방 안에 있었으니까.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원한을 풀 수 있어요.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이하는 어머니가 준 머리끈과 복주머니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박서방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박서방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년 전, 그 어른을 살린 건 오기였습니다. 이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얼음 밑에서 얼굴이 찢기고도 그 어른을 밀어 올렸지요. 오기가 나를, 예. 그 어른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오기의 머리를 붙잡았고, 그래서 머리끈이 끊어졌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기에 따았던 머리가 풀렸고, 그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얼굴이 찢겼지요. 저는 그날 해질 무렵 연못가에서 쓰러진 오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날 대문 앞에 놓인 복주머니도 오기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에 쥐어진 머리끈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이것이 오기의 것이었구나. 내가 살아남은 것이 오기 때문이었다니. 이하는 박서방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기는 왜 나를 구했습니까? 오기는 도련님이 김진사에게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언젠가 자신의 삼촌의 죄를 밝혀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하는 복주머니를 쥐고 떨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벼슬도 모두 오기의 희생 위에 있었구나. 그리고 오기는 나를 통해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 했던 거구나. 이하는 일어나 오기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형을 독살한 죄, 문서를 조작한 죄, 조카를 버린 죄, 수많은 백성의 땅을 빼앗은 죄가 모두 밝혀졌지요.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기에게도 아버지의 땅이 돌아왔지요. 이한의 아버지에 대한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재향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바보 선비가 아니라 훌륭한 선비였다. 하지만 이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한은 오기를 불러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신분을 달리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기는 더듬는 말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요. 그분, 살아 있으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원한이 풀렸으니 이제 괜찮아요.
이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갚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몫을 찾게 하려 함이요. 당신은 더 이상 바보 처녀가 아니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며 당신 부모님의 효녀이며 정의를 세운 영웅이요. 오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하는 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 곁에 있겠소. 평생 당신을 지키겠소. 오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흉터를 가렸고 맑은 눈동자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산속 오두막 굴뚝에서 연기가 다시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바보 처녀가 삿도댁으로 들어갔다더라. 아니다. 그 삿도가 산으로 들어갔다더라. 들었나? 그 처녀가 사실 김진사의 조카딸이었대. 그리고 7년 전 연못에서 삿도를 구한 게 바로 그 처녀였대. 진실은 이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한 남자가 장작을 팼습니다. 한 여자가 쌀을 씻었지요. 여자가 말을 더듬어도 남자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말하시오. 나는 듣겠소. 평생 들을 것이오. 아이들이 오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려 하면 박서방이 먼저 나서 말렸습니다. 저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분은 이 마을의 영웅이시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하는 말없이 광목 머리끈을 연못가 돌 위에 올려두고 깊이 절했습니다. 오기는 흉터난 얼굴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의 얼음은 녹았고 두 사람의 삶은 마침내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하는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날 나를 구했소? 나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오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분이 삼촌한테 당한 걸. 그리고 그분이라면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했어요. 이하는 오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고 당신 부모님의 원한도 풀리지 못했을 것이요.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잡고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연못 위로 달빛이 내렸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은혜가 세상을 살리고 말하지 않는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악인을 응징했습니다. 오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지혜로웠지요. 말은 더듬었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몸은 느렸지만 선택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갚을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것임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